오늘은 서울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또 자궁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은 자궁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피부예요. 피부 병변 중에서 이 건선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같이 나타나면 건선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선 관절염 그리고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건선 관절염 처음 듣는 것도 맞지만 네. 건선이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건선이 어떤 건가요? 이 건선이라는 건요, 일단 아토피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있는 각화층이 생겨요. 껍데기처럼. 예, 그래서 거기가 하얗게 우리가 뒤꿈치 같은데 각질 생기면서 올라오죠, 하얗게. 하얗게 올라오고 그게 가루가 돼서 탈락되잖아요. 네. 이게 피부에서 너무 빨리 생겼다가 탈락을 반복하면서 아토피처럼 가렵다든지 여러 증상들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목이나 팔꿈치, 무릎, 엉덩이나 또는 두피, 또는 손톱, 발톱 같은 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곳에 다양한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건선이라는 것도 아토피처럼 많이 가렵나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네. 건선 환자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네. 건선이 동반된 그런 환자분의 이제 사진인데 네,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예, 사진을 이제 계신데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지금 이분은 뒷목이에요, 뒷목. 네, 목 뒤쪽에 목 뒤쪽인데 여기 보면은 빨갛게 일단 보이죠, 홍반이. 네. 붉죠, 아토피처럼. 그래서 엄청 가려워요. 맞습니다. 마치 상처가 난 것 같네요. 예, 상처난 것처럼. 그러면서 진물이 흘러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 흰색 가루 같은 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발 그러네요. 뒤꿈치 각질이 생겨서 가루로 떨어진 것처럼 이 뒤통수에서 건선이 생겨가지고 이분은 이 각질화된 그 인설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중앙에도 그렇게 크게 있지만 네. 약간 오른쪽 편에도 작게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이 돌출돼 있어요. 껍데기처럼. 네. 껍데기처럼 돌출돼 있고 딱지처럼요. 그래서 이 각질층을 떼어나면 그 안에 이렇게 출혈이 생겨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건선은 정말 밤새도록 잠을 정말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렵고요. 네. 그 부위가 화끈화끈거리고 자결감이죠, 열감. 그러면서 그 부위가 또 쪼이면서 땡겨요. 그러면서 진물이 넘쳐 흐르고 가려워서 긁고 싶고 욱신거리고 이런 양상에 굉장히 힘든 양상을 나타내는 피부병입니다. 그렇군요. 네. 류마티스 증상이 없이 건선만 있는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지 않나요? 예, 우리가 아토피만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건선도 그렇게 아토피처럼 건선만 있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왜 증가하고 있냐면요, 인구 이 조사를 해보면요, 명확하게 몇 명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동아시아권에서 네. 전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1명은 건선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 중에서 건선이 동반된 분들이 젊은 층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뒷목 쪽이지만은 네. 손가락이라든지 또 엉덩이라든지 팔다리에 이렇게 건선이 생기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루푸스가 생긴 경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요, 아토피 한 개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네. 아토피도요. 맞습니다. 건선은요, 지금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발생되면은 호전과 악화 계속 반복되면서 잘 낫지 않으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건선에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나타난다면 네. 정말 힘든 거죠. 그러네요. 건선만 있어도 힘들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어도 힘든데 건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피부는 가려울 대로 가렵고 막 각질 가루 떨어지고 피 나오고 진물 흐르고 밤새도록 화끈거리고 자결감 때문에 잠 못 자는데 관절까지 아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인즉 건선 관절염이라는 게 건선의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건선 환자 중에서
약 5에서 10%는 이 관절염 증상이 동반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 5명에서 10명은 건선이 있는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10%는 건선 환자 중에서 관절염이 동반이 되면서 류마티스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강직성 척추염 네. HLA-B27 네네. 유전자, 이 유전자 가진 확률이 40%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꽤 높네요. 네. 원장님, 그럼 건선 관절염의 관절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좀 비슷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쪽에 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절염. 그러니까 건선이 있으면서 손가락 쪽의 관절, 작은 관절에 나타나는 소관절염 형태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HLA-B27이 건선 환자 중에서 약 40%는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HLA-B27 유전자는 강기성 척추 유전자거든요. 네. 이게 양성이면서 건선이 나타난 경우, 그러니까 척추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서 강기성 척추염처럼 나타나면서 건선이 있는 경우 있고,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형적인 패턴처럼 양쪽에 대칭적인 다발성 관절염이 나타나면서 건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좀 궁금한 게 건선이 먼저 생겼다가 류마티스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류마티스가 먼저 생겼다가 건선이 동반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건선이 쭉 있다가 네.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진단이 좀 쉬워요. 건선 관절염으로.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있다가 건선이 추가되면은 그때는 건선 진단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건선, 피부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딱 생겨요. 네. 또는 척추 관절염이 딱 생기거나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증상이 먼저, 건선이 먼저 나타났다가 류마티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류마티스가 먼저 생겼다가 건선이 나중에 생긴 경우는 조금 적다. 그렇군요. 하지만 치료하기는 더 힘든 부분이네요. 그렇죠. 원장님이 건선 하나만으로도 참 힘들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만으로도 참 힘든 병인데 네. 이게 같이 동반한 건선 관절염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희한한 게요. 건선 환자분들이 쓰는 치료 약물이요. 네. 복용하는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드신 약이랑 똑같아요. 정말요? 예.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건선이 발생되면요. T 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면역 관련 세포인데 이게 활성화되면서 피부에 계속 각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각질이 만들어지면서 껍데기가 생기고 그게 하얗게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건선인데 이 T 림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가 면역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가 면역 이상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루푸스도 강기성 척추염도 자가 면역 이상이에요. 그렇죠. 결국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똑같이 하나는 피부병이고 하나는 관절병이지만 자가 면역성 원인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쓰고 스테로이드 쓰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건선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자가 면역이 원인이다. 네. 그럼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궁과 류마티스 관계랑 똑같아요. 네. 자궁이 좋아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졌죠. 동시에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궁이 좋아지는데 류마티스가 나빠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선도 자가 면역,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이니까 건선이 좋아지면 자가 면역이 좋아지는 거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면 뒤따라서 건선도 좋아지는 수 거예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류마티스는 좋아지는데 건선은 나빠진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류마티스와 건선은 뗄래야 딸 수가 없고요.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나빠집니다. 네. 네. 아니,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동반돼서 오면 그것도 두 개가 같이 치료가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도 요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갑상선 질환도 자가 면역 이상이거든요. 보통은요. 네. 자가 면역 이상으로 나타난 갑상선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됐을 때 역시 자가 면역이 원인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좋아지면 류마티스 관절염 좋아지는 거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면 갑상선으로 인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갑상선의 이 혹이 네. 쭉 작아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는데 갑상선 혹이 점점점 커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류마티스와 건선, 류마티스와 갑상선, 류마티스와 자궁, 네. 또는 류마티스와 백반증,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 갑상선, 자궁의 자가면역성 원인 질환들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됐을 때 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궁의 상태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건선이 좋아지는 걸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를 알 수가 있고요. 갑상선 혹이 줄어든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는 예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피부나 갑상선 자궁 상태를 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딱 하나만 볼 게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른 게 또 좋아지기도 네. 하네요, 정말. 아, 원장님, 그럼 건선과 류마티스가 동시에 나타난 이 건선 관절염 치료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0대 네. 여성분인데요. 일단 사진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목 뒤쪽에 네. 건선 증상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분이 건선이 맨 처음엔 이랬어요. 네. 빨갛게 굳은, 그러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네네, 살짝 볼록하게 예, 튀어나와 있는 가렵고 이 경계가 져 있어요. 지도처럼. 네. 이 뒷목에 이렇게 뒷목에 네. 달걀 크기만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생기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건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가 면역을 좋아지게 하면서 건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함께 좋아져야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시에 치료하는 건선 관절염을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자가 면역을 조절하는 T 림프구의 활성화를 조절해주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류마티스 건선 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요. 자연식 유지의 식습관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침 치료도 병행했어요. 네. 이 주변으로 영역이 있잖아요. 건선 네. 지도처럼 영역이 있거든요. 달걀 모양으로 영역이 있는데 이 주변으로 이렇게 침을 산자, 아, 목 쪽에다가, 목 쪽으로 뒤쪽에요? 뒤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침을 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려움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 치료도 하면서 식이요법 하면서 T 림프 활성화를 조절해주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1단계였죠.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가루가 막 떨어지면서 중간에 이제 명현 반응이 나온 시기입니다. 네, 이게 2단계였군요. 예, 2단계예요. 그래서 네. 1단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네, 그러네요. 더 가려워지고 가루가 더 막 눈 오듯이 떨어지고 제가 보는데도 네, 그리고 가려웠거든요. 갈라져요. 그 조직이 갈라지고 지도 모양의 건선 부위가 갈라지면서 자결감, 화끈거리고 막 쪼개지는 느낌, 땡기는 느낌, 밤새도록 가렵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 쪽의 임파선도 다 부었어요. 자가 면역이 항진되면서 건선이 온 건데 목 뒤에만 건선이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도 앞쪽으로도 막 부은 거예요. 목이 붓고 진짜 목, 힘드셨겠네요. 또 하나 특징은 지금 두피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요. 네. 두피까지 같이 건선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속까지 건선이 있고 뒷목도 이렇게 건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요. 못 자고 울어요. 진짜 아니 몸서리가 쳐지겠는데요.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저랑 치료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건선이 가라앉으면서 네. 어머, 이렇게 예. 말끔하게 그러네요.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고 목이 두피도 정말 예쁜 여성이셨네. 목선이 되게 가느다랗고 예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피부가 매끈하게 건선이 깨끗하게 가라앉은 거예요. 두피도 가라앉았고요. 목 앞쪽에 부었던 임파선도 가라앉았고, 동시에 중요한 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관절이 부어있던 게 빠지면서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관절이 굽어져 있던 게 펴지면서 통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이 건선 제가 상중하로 1, 2, 3단계로 보여드렸는데 네. 1단계 상태에서 자가 면역 조절 한방 치료를 했을 때 네. 중간에 명현 반응이 나온 게 특징이었어요. 그때 너무 힘드셨겠네요. 더 심해진다. 이 보통은요 이렇게 심해질 때 환자분들이 그만두죠. 더 그만두시거나 저에게 계속 의구심을 표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빠지고 있다.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요 긴 터널의 끝을 지나서 햇빛이 보이는 겁니다. 햇빛을 보셨네요. 예, 완전히 깨끗해졌죠. 지금 사진으로 봐도 놀라울 너무 정도로 예쁘네요, 깨끗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건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됐을 때 건선이 좋아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동시에 좋아진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악성 건선, 부위도 계란 한 2개 정도가 뒷목에 영역이 되는 악성 건선인데 건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선 단독만 있는 분들도 오늘 방송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건선이 있으면서 다른 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더욱더 잘 봐주셔야 되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이 있거나 루푸스와 건선이 있거나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치료 사례를 잘 봐주시고요. 건선이 좋아져야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고 루푸스가 좋아지고 강직성 척추염이 좋아진다. 건선이 나빠지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나빠지는 건데 네. 한방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병이 확 드러난다. 네. 병이요, 건드리면은요, 한방 치료에서 얘가 자기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내요. 병마라고 하거든요. 병마. 네네. 정말 그 마가 느껴질 정도, 그 병마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이런 명현 반응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건데, 병이 모습을 드러내면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네요. 아주 힘들게 합니다. 심신으로 정말 황폐화시켜요. 거기서 이겨야겠네요. 거기서 이겨내야지만 긴 터널의 끝을 지나서 이렇게 깨끗한, 정말 건강한 매끈한 피부로 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선도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고, 네. 다만 한방 치료 시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명현 반응이 나오고 루푸스도 명현 반응이 나오고 건선도 이 명현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 중간에 명현 반응이 나타날 때, 병마가 드러날 때, 병의 본 모습이 극심하게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네. 이때를 잘 넘어가면서 지나가면은 병이 없어지면서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염증 수치도 정상되고 건선도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이 함께 와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치료가 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미니 강의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께서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선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